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저기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해서 이론으로는 세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데 무려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외우는 거는 그나마 외워서 풀 수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 나오면 이해해서 풀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배점이 어마무시하게 높으면 여기에다가 시간 투자라도 많이 할 텐데, 배점은 낮고 범위는 넓고 그런 파트 중에 하나라 좀 준비하는데 아주 편한 파트는 아니세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우리 몇 프로죠? 10% 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일세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딱 몇 프로밖에 없어요? 10%. 그리고 이제 세무 배우실 분들은 배우실 건데, 소득세는 6에서 45%까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버시는 분은 남는 돈의 반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근데 45% 정도 세금 내려면 1년 연봉이 한 5억은 넘어야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재밌는 게, 사람들이 그런 내용이 뉴스거리로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싸우시는데, 진짜 그만큼 받는 사람은요 댓글 달지도 않아요. 맞죠? 집에서 그 일명 키보드 워리어들만 싸우는데, 솔직히 싸우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세율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간단하게 구조 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공장이 있고 도매업자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고, 저희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최종 소비자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유통 단계가 4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있고 매입액이 있고 매출세액이 있고 매입세액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납부세액이 있다 라고 해서 볼게요. 만약에 공장이 도매업자한테 1,000원에 팔았다라고 칠게요. 얼마예요? 1,000원. 그러면 세금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몇 프로라 그랬어요? 10%. 그러면 도매업자는 공장한테 1,000원 주고 샀겠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얼마 줬어요? 100원 줬어요. 무조건 10%예요 부가세는.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1,500원에 팔았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10%니까 150원. 그러면 소매업자는 1,500원에 150원 주고 샀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도 500원만 붙여서 팔게요. 그러면 얼마에 파는 거예요? 2,000원. 그 다음에 200원. 그러면은 최종 소비자는 2,000원에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200원 주고. 만약에 이런 구조가 있었다. 요걸 가지고 좀 이따 교재 볼 거예요. 또 거기 414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금 보는 거는 시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재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그래서 국세입니다. 그래서 누가 갖고 가는 세금이에요? 국가가. 그래서 우리가 내는 소득세라던가 부가가치세라던가 이런 거는 국가가 가져가서 어디에 쓸지 정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번에 보시면 목적세라고 있어요. 요거는 목적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세는 어디에만 쓰는 거죠? 교육에만.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에만.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이 잡혀 있는 건 목적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15페이지 위에 보시면 보통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건 보통세라 그래서 목적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을 국가가 걷어서 목적을 정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하는 건 보통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시험에 중요해요. 3번하고 4번은 위에 보시면 직접세라고 있는데, 직접세는 이게 직접세예요. 직접세는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납세자. 이 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이게 같으면 직접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소득세,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공부는 안 하지만 뭐 법인세 이런 것들이 직접세예요. 그래서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국가에서 올리려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심해요. 왜 그러냐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율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하죠?
그다음에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세율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 세율을 올려도 저희 같은 일반인이나 중소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어디하고 연관이 많은 거예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억 단위로 버시는 분들입니다. 몇 천만 원도 원래 세법에서는 7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을 고소득자로 보긴 해요. 왜냐면 7천 이상이면 많이 버는 겁니다. 맞죠? 한국에서 7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보다 7천만 원 못 버는 사람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 다음에 간접세는 뭐가 간접세냐면 세금 내는 사람이 납세자고 요걸 부담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담세자라고 해요. 요게 다른 거.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 아니면 뭐 담배 피시는 분들 뭐 담배세, 술 드시는 분들 주세, 아니면 기름 넣으면 뭐요? 유류세.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간접세예요. 왜 이래? 근데 저희는 부가가치세 배우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그러면 간접세입니다. 왜냐면 내가 부담한다라는 건 알아요. 왜냐면 우리 물건 사면은 그 물건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대부분 압니다. 근데 이 돈을 내가 은행 가서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접세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국가에서 봤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요. 얘는 건드려도 이거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올렸잖아요. 담배 가격 올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국가가 뭐라 그랬죠? 국민들의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래 놓고선 지금은 이 담배세로 세금 엄청 걷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렸는데 그만큼 올려갖고는 담배 피시는 분이 그거 올렸다 그래서 안 필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거를 줄이고 담배 피는 건 똑같고 오히려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왜냐면 과거보다 이제 젊으신 분들 뭐 피는 양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가격이 올랐으니까 세금 걷는 건 어땠어요? 늘어났겠죠. 똑같이 핀다라고 봐도. 그 다음에 주세, 술주자. 그래서 술 먹어도 거기 안에 세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도수가 낮은 거 많이 팔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도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요. 도수가 세면 세금도 많이 내고요. 도수가 낮으면 세금도 적게 내고 도수가 낮으니까 한 병 먹을 거 몇 병 먹죠? 2병 먹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금적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도수가 약하니까 한 병 먹을 사람이 2~3병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는 세금들도 많아지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값에도 세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간접세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인세하고 물세라고 있어요. 인세가 대표적인 게 소득세고 그 다음에 물세가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인세라는 거는 그 담세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거고 물세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를 내려면은 내가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15페이지 밑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는요. 납세 의무자는 대부분 이분들이에요. 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가가치세 은행 가서 냅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은행 가서 부가가치세를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납세자는 세금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이분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는 이 사장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은 사장님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연구 중입니다. 무슨 연구 중이냐면
부가가치세도 막 안 내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래요. 우리 카드로 많이 긁잖아요. 그래서 카드 대금 중에 일정 부분을 그 카드사에다가 묶어놔요. 다 주는 게 아니고 몇 프로는 카드사에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묶어놓은 돈 가지고 세금 내고 남으면 돌려주는 방식. 근데 그런 걸 왜 하려고 하냐면 없는 사람들은 잘 내요. 오히려 세금을. 항상 장난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있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빼돌려 갖고 그거 갖고 호의호식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요번에 여기도 똑같잖아요. 건축왕인지 그 나쁜 놈들도. 결론적으로는 이미 다 빼돌려 놨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명이 이제 저거 메고 총대 메고 갔다가 나오면 그 돈 갖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납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거기 보시면 과세기간이라고 있거든요. 과세기간은 총 4가지로 되어 있어요. 부가세는 1기하고 2기, 그 다음에 예정하고 확정. 이렇게 이제 총 몇 번을 내세요? 4번을 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해요. 오늘 며칠이죠? 24일이죠. 1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고요. 신고 및 납부는 내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왜냐면 1년을 4등분하면 3개월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금 신고 및 납부하는 날짜는 끝나는 날로부터 25일이에요. 그래서 3월 달에 끝나면 4월 25, 6월 달에 끝나면 7월 25, 그 다음에 9월 달에 끝나면 10월 25. 이렇게 끝나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25일. 그래서 이렇게 1년에 몇 번 신고하세요? 4번.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날짜. 그래서 날짜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거라고요? 3개월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끝나는 날로부터 며칠이요? 25일. 그래서 3월에 끝나니까 4월 25, 6월에 끝나니까 7월 25, 9월에 끝나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날짜 잘못 적었어요. 왜 9월 25일이라고 썼지? 9월 30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번 신고합시다? 4번 신고하는데, 이게 또 나누어져요.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고요.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배울 건데 간이과세자라고 있어요. 영세사업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대부분 간이과세자거든요.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달라요. 규모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벌면은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근데 한 번에 다 내라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4번에 나눠서 내는 거고, 개인 사업자는 법인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만 세금 냅시다? 2번.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가장 적게 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만 신고합시다? 한 번. 왜냐면 가장 영세한 곳이니까 세금을 내도 내야 될 돈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금 신고하는 방식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매출 공급가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초반에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공급가액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공급대가라고 나오면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 공급가액이에요? 공급대가예요? 공급대가예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커피숍 가갖고
아이스 아메리카요. 그랬더니 2,000원 달래. 그럼 2,000원 안에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금액이 되는 거예요? 공급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는 공급 대가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뭐 비싼 레스토랑을 간다던가, 저도 이제 과거에 소개팅을 몇 번 했을 때, 뭐지, 저기 조금 비싼 데를 갔는데 분명히 내가 계산했을 때 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6만 6천 원을 달래요. 그래갖고 왜 그러지?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집을 또 갈 상황이 생겨서 메뉴판을 봤더니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써 있더라고요. VAT 별도. 그런 데 가시면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급 가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급 가액 그러면은 부가세 따로, 공급 대가 그러면 부가세 포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419페이지.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 안에 있는 거는 나중에 또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건 빼고 특징 외우셔야 돼요. 요거 아마 2장짜리에 내용이 빠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걸 다 외우진 않아요. 제가 앞에다가 정리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특징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일반 소비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 맞아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아니에요. 일반 소비세의 뜻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무슨 세 내야 돼요? 부가세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검사 안 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물건 살 때마다 영수증을 받으세요. 영수증 받으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얼마 이렇게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 왜냐면 시험에서 간혹가다 이런 거 물어봐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고르시오. 부가세 안 내는 거, 아니 부가세 내는 거, 이런 종류 몇 개다 뭐 이런 거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교재에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 부가세 내는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교재 안에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실생활 관련된 걸 좀 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 사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제 들어드리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우리 우유 먹죠. 네. 흰우유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부가세 내요, 안 내요? 네, 안 내요. 그래서 부가세 안 붙는 걸 면세라 그래요. 네. 딸기 우유라고 있어요, 없어요? 얘는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이거 실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흰우유하고 딸기 우유. 네, 딸기 우유는 내요. 세금 내는 걸 뭐라 그래요? 과세라 그래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흰우유는 원액 그대로 해서 간단한 가공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딸기 우유는 거기에다가 색소도 넣고 이런 그 좀 더 복잡한 가공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은 세금을 내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래서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커피 우유 다 과세예요. 근데 흰 우유는 뭐예요? 면세예요. 이거 실제 시험 문제 있어요. 네. 이런 걸 물어보는데 교재 찾아보세요. 우유에 우자도 없지.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이 물건 사면서 한 번씩 봐두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구별하는 방법은 알려는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참고로 김치 알죠? 얘 과세예요, 면세예요? 찍으세요, 빨리. 면세예요. 포장김치는요? 네, 얘는 과세예요. 그래도 종갓집 김치 있죠? 이거 사시면 부가세 붙어요. 근데 반찬 가게 가서 사시잖아요. 부가가치세 안 붙어요. 네.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나온 거냐, 안 되어 있어서 나온 거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두부 아시죠?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예요. 포장 두부는요? 얘 면세예요. 네, 두부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뭐 과세다 면세다 얘는 과세해 주세요. 그래서 과세가 아니고 이미 그 물건에 따라서 국가에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은 항상 말 나오는 게 얘예요. 포장 두부. 왜 두부는 포장했는데 과세가 아니냐? 네. 근데 국가에서는 두부는 주로 누가 많이 먹는 음식이다. 서민이 많이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포장이 되어 있어도 세금을 안 뜯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김치는 결론적으로는 집에서 뭐 해라? 그렇죠. 담아 먹어라. 네, 그 뜻이죠. 그래서 두부, 부가가치세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두부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포장하면 과세거든요. 근데 두부는 포장해도 과세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오시더니 어제 포장두부 샀는데 면세 맞네요. 맞으니까 설명했겠죠. 설마. 네. 근데 사보셔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 사신 다음에 영수증 받잖아요. 거기에 별표인가 뭐 찍혀 있는 거 있어요. 그놈들은 면세고, 대부분 야채나 과일이나 고기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런 것들은 면세고, 대부분 포장되어 있는 것들은 뭐예요?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싸면 과세 일 확률이 높은 거고, 싸면 쌀수록 세금을 안 낼 확률이 높아요. 콩나물 무조건 면세. 콩나물 그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뭐냐면 비싼 물건. 그래서 옛날에는 개별 소비세라고 안 하고 특별 소비세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왜 특별이라는 말을 빼고 개별로 바꿨냐면, 특별 그러면 뭔가 너무 쳐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뭐 뉴스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브리핑을 한다거나 이럴 때 뭔가 튀는 용어를 쓰면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확률이 어떻죠? 높아요. 그래서 이런 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요즘 들어서는 보면 약간 언어 순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요즘 사람들 무섭잖아요. 뭐 하나 꽂히면 인터넷이든 뭐든 다 뒤져보고 이게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런 것만 확인하잖아요.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인터넷에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실 거면 일단 살짝 발만 살짝 담궈 보세요. 그래서 발 살짝 담궈 보고, 이게 진짜 인터넷에 나온 것처럼 아니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능하다라는 걸 본인이 느꼈을 때 덤벼야지, 인터넷만 보고 아니면 이제 뭐 학원만 다니고 이게 되나 봐 그래갖고 덤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랬다가 잘못된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인터넷에 뭐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뭐 30분만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대. 그거 다 개뻥입니다. 예, 저 아는 애가 그거 나온 거 다 해본 놈이 하나 있거든요. 200을 벌 수는 있대요. 근데 30분이 아니고 24시간 하면. 그것도 한 달 내내.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경쟁자가 없을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쟁자가 없으니까 뭔가 팔았을 때 팔확률이 어떤 거죠? 높았었으니까 그만큼 번 거지. 그 사람이 얘기해주면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사람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내기에 들어오면 늦었다. 왜냐면 내기에 들어오면 나만 봤어요? 아니죠. 남들도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이 거기에 이미 뛰어들었다고요. 그러면 돈 벌기가 어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돈 벌기 쉬우면 설마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돈 벌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를 가르쳐 주겠어요. 그거 갖고 돈 벌고 팔아먹지.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래도 저 유튜브에서 제일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자기 재산이 100억이 있대. 100억 있으면 왜 유튜브에다 그걸 올려요? 이자 받아갖고 놀러 다니지. 맞죠? 100억이면 3%만 잡아도요 3억이에요. 1년에 3억이면 세금 떼도 1억 이상 남거든요. 그러면 놀러 다녀도 돼요.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기 인터넷 강의 뛰고 사람들 뒷바라지하고 컨설팅하고, 뭐 백종원 씨가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다 치겠지만 그게 아닌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돈 들어가는 거면 일단 의심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설마 그 좋은 거를 남을 가르쳐 주겠어요? 공짜로? 돈 주고 팔아먹지. 근데 요즘엔 돈 주고 팔아먹는 것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도대체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 뭐를 하세요? 로또를 사십시오.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가장 사기 덜 치는 건 로또입니다. 확률이 없잖아요. 네? 확률이 없어요. 뭐 다른 것도 확률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로또는 사기는 지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확률도 없는 데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몇 년째 해봤는데요. 5등도 안 해봤어요. 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5등만 몇 번 해보고 4등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박하게 4등 한 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남들은 4등도 몇 번씩 해봤대는데 4등도 한 번 못 해봤어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비싼 거에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무슨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예요. 그래서 싼 거에도 내고 비싼 거에도 내고. 근데 개별 소비세는 비싼 것만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관련이 된 겁니다. 투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형 뭐 자본제 이런 게 아니고 소비.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지금부터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특히 세법 공부할 때는 공제라는 말이 잘 나와요. 공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빼준다. 네. 근데 차감한다 이런 말 안 써요. 세법에서는 차감한다 빼준다 그러면 없어 보여서 세법에서는 무조건 뭐라 그래요? 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소득세 배우시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얘기하지 소득에서 빼줍니다. 세금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제 그러면은 빼주는 건데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이거 적었죠. 네.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도록 되어 있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공장이 보시면 매출세액 얼마죠? 100원이죠. 매입세액 없죠? 그러면 공장은 세금을 100원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매출세액 150원이죠? 매입세액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이 둘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150원에서 100원 빼면 얼마예요? 50원이에요. 그 다음에 소매업자는 200원에서 150원 빼면 얼마죠? 50원이죠? 최종 소비자는 세금 안 내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100원에다가 50원에다가 50원 더하면 얼마예요? 누가 내요? 네, 소비자가 내요. 네, 그래서 간접세예요. 그래서 모든 부가가치세는 가장 마지막에 내는 사람, 가장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다 내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간접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각 단계마다 빼주는 걸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금이 있으면은 더해준다, 뺀다, 빼준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고 거래공제법은 아니에요. 거래를 빼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빼준다 그래서 그걸 세액공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세액공제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간접세라 그랬죠? 직접세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라 그랬어요? 간접세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영세율이에요. 그리고 영세율은 수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우리 그 소비지국이 뭐죠? 소비지국. 네, 소비지국이 뭐냐면 소비되는 나라예요. 네. 그 다음에 생산지국은 뭐죠? 네,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거기 교재에다 맞출게요. 영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수출. 그러면 한국은 생산지국이 되는 거고요. 영국은 뭐가 되는 거죠? 소비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서 과세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다가는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어디에다가만 세금 내는 거예요? 영국에다가만. 그래서 한국에다가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 수출하는 물건은 세율이 0이에요. 그래서 무슨 세율이라고 해요? 영세율. 그래서 영세율은 세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그래서 한국에다가는 세금 안 내고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영국 가서. 뭐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를 덜 내게 합시다. 세금을 덜 내게 합시다. 그래서 영세율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영세율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도 있고 또 하나는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싼 게 잘 팔릴까요? 비싼 게 잘 팔릴까요? 싼 게 잘 팔리죠.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 그래서 세금을 안 내게 하면은 가격이 낮아지니까 수출하는 것도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고 외국 가서 세금 내면 그걸 이중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거 가지고 세금을 두 번 내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요. 여기 밑에 박스 보시면 한국은 VAT가 10%예요. 영국은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예요? 20%예요. 그러면 수출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다가는 부가세 안 내고 영국 가서 몇 프로 내면 돼요? 20%.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율이 뭐 높다 그러는데 아직은 높은 편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는 하나잖아요. 복지국가. 복지국가 되려면 세율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제가 알기로 프랑스 최고 세율이 70%인가 그래요. 네. 그 대신 프랑스는 복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프랑스는 제가 알기로 지금 애기 한 명 낳으면 20살까지인가? 18살 때까지 매달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나와요. 그래도 원래 프랑스가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았어요. 네.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됐잖아요. 프랑스가 제가 알기로 지금 1.7인가? 어쨌든 1.5 전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0.8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프랑스 때문이 아니고 돈 주는 쪽으로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프랑스가 출산율은 높은데 결혼율은 또 낮아요. 동거를 많이 하고 결혼은 많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애기 한 명 나오면은 지원되는 금액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애기를 낳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국가에서 뭐 취업을 시켜준다거나 뭐 간단한 건 되겠지만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취업 자리는 국가에서 못 만들어주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바뀔 것 같아요. 분위기. 그 다음에 면세제도. 면세제도 이게 왜 있냐면은 아까 제가 뭐 간단하게 뭐 김치는 면세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면세제도가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을 사면 이거 1,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모나미 볼펜 사면 얼마 주고 사죠? 1,000원 주고 사죠. 이거를 일반적이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평해 라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나 가격이 어때요? 똑같아. 그러면 이거를 공평하다라고 보는데 세법에서는 이걸 불공평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세법의 취지는 하나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적게 버는 사람한테 배분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왜 불공평하다라고 보냐면은 적게 버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더 많잖아요. 가격이 똑같아라고 봤을 때. 네.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모나미 볼펜 세금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보는 100원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보는 100원의 가치는 어때요? 다릅니다. 우리가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면요. 쓰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괜찮게 벌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요. 뭐 먹으러 갈 때 그냥 먹었어요. 가격도 안 보고.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가격 보든 안 보든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먹으러 가기 전에 가격 먼저 봐요. 왜냐면 소득도 줄고 먹어야 될 입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먹으러 가면 어때요? 손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한번 느낀 적이 있었던 게 제가 예전에 그 이화여대 앞에 있는 학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일을 했었는데 분식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있는데 한 7명 되는, 그러니까 한 자녀 5분이랑 엄마 아빠 2명에서 7명이 분식집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뭐 돈가스랑 막 제육볶음이랑 이것저것 시켜갖고 드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네 데리고 고깃집 가면 얼마 나올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분식집으로 오신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 밥값이 비싸잖아요. 뭐 그 당시엔 지금보단 저렴하긴 했지만 그래도 8명이면 저희도 어저께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다 모이면 8명이거든요. 저희 셋, 동생 셋, 부모님 2분 해서
다 모이면 8명인데 바깥에 가서 뭘 먹어도 15만 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음식 다운 걸 먹으면 15만 원 정도 들어요. 네, 놀러 가도 그 정도 들고. 그래갖고 이게 인원이 너무 많으면 돈 나올 때 어떻죠? 후들후들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돈 많이 벌어봐요. 그러면 그 돈 나가는데 별로 그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법에서는 이게 공평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역진성이라 그래요. 거기 있어요, 교재에도. 그래서 역진성이라고 나오면 요거는 세법에서는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쓸 수 있는 금액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많이 사시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걷는 거예요. 그거를 일명 무슨 제도라고 하세요? 면세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면세제도는 주로 이제 역진성 완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적게 버시는 분들한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면세제도라는 걸 둬서. 그래서 주로 이분들하고 관련이 높아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면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면세예요. 근데 가공되면 안 돼요. 가공되는 순간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재료들 사다가 어디에서 먹어라?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완성되어 있는 거는 사게 되면은 돈을 못 받게 되어 그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면세 나올 때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무조건 세금 내시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많이 버시는 분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못 잡으니까 그게 문제지. 그것만 다 잡아도요. 제가 알기로 강남에서만 못 받은 세금이 조단이에요. 그리고 뭐 유명하신 분들 중에 세금 안 냈다가 난리 나갖고 또 세금 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 만든 것 같아요. 얼마 이상 되면은 공표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뉴스에서 누구누구 아빠가 뭐 안 냈더라 이런 거 나오면 또 칼같이 내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뭐 하는데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니까.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여자 골프 선수 아버지였나? 한 2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뭐 밀렸었대요. 뉴스에서 한 몇 방 딱 터트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내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낼 돈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 내도 국가에서 크게 제재를 안 하니까 뭐 했어요? 안 냈죠. 그래서 저는 저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시로 100만 원 넘으면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해외로 못 나가게만 막으면 아마 세금 낼걸요. 왜냐면 있는 분들은 어딜 가야 되죠? 놀러 가야 되잖아요. 해외로. 그것만 막아도 세금 낼 텐데 다 안 막는 것 같더라고요. 폼이. 뭐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열심히 세금 내는 우리 서민들은 뭐예요? 꼭 보면 서민분들 중에는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지. 있는데 안 내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영국은 세율이 몇 프로래요? 20%래요. 진짜 20% 맞아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영국 가면은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런 세금이 좀 더 비싸. 그 다음에 421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거기 납세 의무자라고 있어요. 납세 의무자라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이분이에요.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들이 이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부담은 누가 한다고요? 최종 소비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가끔씩 나와요. 거기 사업자 보시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거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회사라는 게 있죠. 영리회사의 주목적은 뭐 버는 거죠? 돈 버는 거죠. 근데 비영리회사라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라고 거기다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저거 손해볼 건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다음에 저거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저도 싫어하고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보도블록 가는 거. 맞잖아요. 네. 저희 동네도 한 3개월 전인가 다 엎어갖고 다시 다 깔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 드냐면, 아니, 왜 잘 있는 애들을, 예, 그러시는지. 그렇죠. 예산 써야 되니까. 저도 그건 아는데, 그거 모아갖고 돈 쓸 때 많잖아요. 그래갖고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 저희 와이프가 요즘 저기 출근하거든요. 그 어린이집 출근하는데 그 장애 어린이집, 장애인하고 일반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어린이집에 그 뭐 돈 벌러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경험 쌓으러 다니시는데, 그런데 월급을 조금씩 더 올려주든가. 왜냐면 저도 예전에 봉사로 장애 어린이들 있는 데 가서 봉사해봤었는데 일반 어린애들보다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한 3-4배 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왜냐면 걔네들 안아갖고 어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안기는 순간 힘을 쫙 놔버려갖고 일반 몸무게의 2-3배의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어린이집이면 또 대부분 여자분들이 하잖아요. 그런 돈 갖고 그런 데를 좀 더 주든가. 예. 돈 쓸 때 많잖아요. 근데 꼭 이상한 데 돈 써갖고. 그래서 그런 건 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기억해 보시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당근마켓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할 땐 부가세 안 내죠. 왜 안 내냐면 여기에 안 들어가요. 대부분 거기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거기에서만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본업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날 때 한 번씩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이나 물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할 거고 과거에도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내면 우리 집이 사업장입니다. 맞죠? 네. 왜냐면 사업장을 낼 아직 돈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 그래서 집에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희망이 보이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늘리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왜 사업자로 인정을 해주냐면 스마트 스토어 하면 이게 계속 되잖아요. 계속적이고 뭐예요? 반복적으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자의 분류라고 있는데요.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 마지막으로 면세 사업자. 이렇게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간이 과세자는 그 마지막 쪽지 시험 보는 날 요거 간이 과세자 보면 이제 쪽지 시험은 일단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개인만 돼요. 법인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공급 대가라고 나오면 부가가치세 뭐요? 포함.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 달에 세금 포함해서 700만 원도 못 파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이과세자가. 그러면 순이익이 700이면 큰 건데 매출액이 세금 포함해서 700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파시는 분들이에요? 적게 파시는 분들이에요? 적게 파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 일반적으로 진짜 이익 좋으면 매출액의 30% 보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20% 많이 봐요. 그러면 700만 원에 20% 잡으면 한 달에 140 남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남는 거예요? 적게 남는 거예요? 적게 남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영세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것만 발행하셔야 돼요. 영수증.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려면 1년에 얼마 이상은 파셔야 돼요? 4,800만 원 이상은 파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국가에서 세금도 안 받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진짜 영세 사업자거든요. 왜냐면 4,800이면 한 달에 4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많이 남아서 50% 남는다라고 쳐도 400에 50%면 얼마죠? 200만 원이죠. 그러면 200만 원 벌려고 사업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죠? 200만 원 벌 거면 그냥 회사 다녀도 최저임금이 200은 넘잖아요.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영세하신 분들은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그리고 이제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 아니면은 처음에 얼마 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게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만약에 등록했는데 1년에 8천만 원이 넘었어. 그러면 국가에서 강제로 일반과세자로 돌려버립니다. 이건 내가 바꿀게요 그래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기준치 탁 넘겨버리면 이 사람이 일반과세자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순간 간이과세자일 때보다 세금을 많이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업체로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적인 혜택을 줘요. 근데 이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면은 그런 혜택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요. 왜냐면 먹고 살려면 예로 남아있으면 솔직히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모를까 먹고 살 만큼 벌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 있고 사업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수치를 내다 보니까 간이과세자이신 분들도 꽤 많아요, 수치가.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은 이걸 발행하실 수 있어요. 뭐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면세니까 세금을 면제받는 것도 그 면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요걸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회사 들어가셨고 물건 산 다음에 세금 계산서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계산서밖에 못 드려요. 그러면 거기는 면세 업종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미 못 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면세. 네. 당신은 과세. 이렇게 이미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 받는 건데 우리가 실무 가서 계산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요거예요. 꽃집.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을 때 화환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돈 준 다음에 뭐 달라 그래야 돼요? 계산서 주세요. 이러면 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맨날 전화만 하면 이거 달라 그래요. 뭐 달라 그래요? 세금 계산서. 근데 이제 더 앞뒤 꽉 막히신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싸움 납니다. 뭐 때문에 싸움 나냐면 나 꽃집인데 이거밖에 못 줘. 계산서 줬어. 전화 갖고 싸워요. 왜 내가 세금 계산서 달라 그랬는데 계산서 주냐고.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럼 이제 잘 얘기해서 서로 이제 좋게 좋게 끝나면 다행인데 간혹 가다가 그러다 보면 싸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싸움 날 때는 묻지마 아니면은요. 제가 봤을 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항상 보면. 그래도 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에 있었을 때 저희 팀장이 대손충당금 때문에 거래처 직원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싸웠냐면 대손충당금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거기 직원분이 사장님 조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회계를 몰라요. 전화해갖고 왜 이거 이 금액이에요? 우리 팀장이 원래 그 동네에서 싸운다고 유명하거든요. 근데 웬일로 조근조근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좋게 좋게 끝나나 보다. 근데 또 전화 와갖고 5분 후에 전화 와서 자기 이해 못했다고 또 가르쳐 달래.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마무리 될 건가 보다 그랬는데 세 번째 또 전화 왔어.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시뻘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세 번째까지 가르쳐 주고 좀 이따 또 전화 왔어요. 그 전화기 집어 던졌어요. 근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회계를 진짜 못 하시는 건지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서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서 달라고 하면 돼요. 이거는 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이거 팔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이거 파는 사람은 계산서 발행해 줘야 된다. 이런 게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거기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 있죠.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뭐를 잘 봐야 되냐면
거기 간이과세자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보이세요? 예.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4,800만 원보다 커야 돼요. 왜 그러냐면 4,800만 원보다 작은 사람은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만. 그래서 거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 게 4,800만 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만. 그리고 참고로 영수증은요. 일반 과세자, 면세사업자 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4,8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만. 세금계산서 발행 못 합니다. 그래서 그 4,800만 원이 기준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보고 그다음에 분계 없이 그 나머지 부가가치세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론은 내일 끝낼 거예요.